먼저 상대가 1번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지 들여다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망설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 위에 부담, 두려움, 그리고 이미 겪어본 아픔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1번님에 대한 인식은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해요. 그럼 이 흐름을 차분히 순서대로 풀어가 볼게요. 상대에게 1번님은 가볍게 스쳐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감정이 크게 움직이고 그와 동시에 책임감 같은 무게도 같이 따라와요. 좋은 감정인 건 분명한데 그만큼 짊어져야 할 게 너무 많아 보여요. 이 사람에게 1번님은 편안하게 기대는 존재라기보다는 감정의 무게가 분명히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이 무게감 때문에 이 관계는 지금 어디로도 쉽게 움직이지 못한 채 멈춰 있어요. 완전히 끝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새롭게 바뀌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은 이 사람에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중심이에요. 과거로 보내기엔 마음이 남아있고 새로 시작하기엔 두려움이 먼저 앞서요. 1번님은 설렘만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좋아했던 만큼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함께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설렘과 함께 찌르는 듯한 통증도 같이 느껴져요. 이 사람에게 1번님은 마음을 깊게 건드리는 동시에 상처의 가능성까지 함께 안겨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끔 도망치듯 거리를 두려고 해요. 감정이 없는 척 뒤돌아서기도 하고 혼자 빠져나오려는 선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더 깊어지면 감당하지 못할까봐 스스로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1번님을 놓으려는 시도는 하지만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상대는 1번님 앞에 서면 자기의 약한 부분이 전부 드러날 것 같아요. 혼자 버티고 있는 외로움이나 불안한 마음을 알아봐 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끌리지만 동시에 그 모습이 들킬까봐 두려워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무너지기 싫은 마음이 함께 있어요. 이 사람에게 1번님은 같이 외로워질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존재예요. 그래도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처럼 감정을 부정하거나 모르는 척 넘기지는 못해요. 나는 이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단계예요. 혼란은 서서히 거치고 진짜 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아직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진 않지만 1번님은 이제 이 사람에게 외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정리해보자면 상대는 1번님을 가볍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감정을 흔들 만큼 크게 느끼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멀어지려고 하고 더 아파하면서도 마음에서 완전히 놓지는 못해요. 1번님은 이 사람에게 불안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진짜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1번님과 이 관계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를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요, 이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 이유랑 속으로 붙잡고 있는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애매한 태도, 흐릿한 말들로 넘기고 있는데 속에서는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1번님이 아직도 긴장감이 살아있는 상대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편안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자꾸 신경 쓰이고 부딪히는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그게 말다툼이든 감정 충돌이든 묘한 경쟁심이 계속 이어져요. 귀찮다고 느끼면서도 막상 사라질 것 같으면 허전해지는 관계예요. 이 자극이 이 사람을 계속 이 관계 안에 머물게 해요. 그리고 여기엔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깔려 있어요. 이미 이 관계에서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왔어요. 연락 패턴, 만남의 방식, 서로 맞춰온 리듬까지 이제는 익숙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손을 놓기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상대는 이 관계를 하나의 결과물처럼 느끼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설렘은 아직 남아있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고요. 혼자 감정에 빠졌다가 다시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해요. 다만 이 사람은 이 감정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해요. 감정을 느끼기는 하지만 책임져야 하는 선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아요. 관계는 유지하고 싶은데 자기 페이스 안에 두고 싶어 해요. 1번님이 너무 깊이 들어오는 건 부담스러워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관계의 방향과 속도는 끝까지 본인이 쥐고 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관계는요, 이 사람에게 아직 끝난 관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감각,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충동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쉽게 손을 놓지는 못해요. 이 관계는 아직 이 사람 눈에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불씨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속마음은 숨긴 채 조용히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말로 꺼내는 순간 관계의 구도가 바뀔까봐 침묵을 선택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애매하고 흐릿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꽤 계산적으로 이 관계를 붙잡고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상대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편해서도 그냥 습관이라서도 아니에요. 자극이 아직 남아있고, 정도 남아있고, 감정과 욕망도 살아있고, 무엇보다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관계는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관계로 계속 남아있어요. 그럼 상대가 앞으로 1번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생각인지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건요, 상대가 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과 그 안에 담긴 속마음의 온도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훨씬 더 우선해 두고 있어요.
그럼 이 흐름을 순서대로 들여다볼게요. 이 사람은 앞으로도 이 관계를 자기 손에 쥐고 가는 방향으로 이어갈 생각이에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하고 통제하면서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움직일 땐 확실하게 움직이고 멈출 땐 또 단호하게 멈춰요. 관계의 속도와 타이밍을 항상 자기 기준에 맞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관계를 지금 당장 끊을 생각은 없어요. 집착, 욕망, 익숙함이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특히 이 사람은 감정보다 몸의 반응이 더 빠른 편이에요. 1번님과 같이 있으면 긴장감이 살아나고 분위기나 거리감에서 확 끌려요. 이게 맞나? 보다는 놓기엔 너무 자극적인데 이쪽에 더 가까운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막 폭주하지는 않아요. 항상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요. 좋아하는 만큼 다 드러내지 않고 일상과 감정을 의도적으로 섞지 않으려고 해요. 연락 빈도, 만남의 횟수, 감정 표현까지 계산해서 조절해요. 불은 탁에 두되 번지지는 않게 관리하려는 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같은 형태를 영원히 유지할 생각은 없어요. 언젠가는 한번 크게 정리하거나 관계의 정의를 바꿀 가능성이 커요. 완전한 이별일 수도 있고 애매한 상태를 끝내고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다음 선택지를 보고 있어요. 1번님과의 관계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두고 다른 방향도 함께 살펴보는 중이에요. 확정짓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관망하는 상태예요. 이 관계가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까지일지 저울질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당장 관계를 끊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이어가고 싶어 해요. 1번님에게서 관심과 반응을 받고 관계 안에서 인정받는 느낌을 중요하게 여겨요.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여도 이 관계에서 내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감각을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아 해요. 정리해 볼게요. 상대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되 깊어지기보다는 자기 통제 안에서 유지하려는 흐름이고요. 끌림과 욕망은 강하지만 책임이나 결단은 계속 뒤로 미루고 있어요. 이 흐름에서는요, 1번님이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계속 판을 쥐고 가요. 그럼 이 흐름에서 1번님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카드를 좀 들여다볼게요. 일단 이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이 관계 안에서 1번님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더 참는 법도 더 잘해주는 법도 아니에요. 이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을 상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즉 1번님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태도는요, 상대의 눈치를 보면서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동안 1번님은요, 분위기 맞추는 역할, 감정을 살피는 역할,
관계를 조용히 이어주는 쪽에 더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조금 내려놔야 해요. 먼저 연락을 줄여보고 답장도 일부러 조금 늦춰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으로 한 번은 지켜보셔야 해요. 매력은요, 애써 증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가벼워져요. 지금은 잘 보이려는 노력보다 내 에너지를 아끼는 게 먼저예요. 여기서는 각오가 필요해요. 이 관계를 지금 같은 애매한 상태로는 더 이상 굴러가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이건 완전히 끝내라는 뜻일 수도 있고, 최소한 이 모호한 상태는 끝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상대가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흔드는 흐름을 여기서 한 번은 끊어야 해요. 기다리면 달라지겠지.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런 태도는 지금 흐름에서는 오히려 독이 돼요. 관계가 잠시 흔들리더라도 한 번은 판을 뒤집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결론은요, 1번님이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의 자리예요. 외로워서 관계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필요 없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약속 없는 날을 일부러 비워두지 말고 의식적으로 채워보세요. 이 사람 말고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현실적인 즐거움 또는 일, 취미, 사람, 공간에 에너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의 태도가 바뀌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든 결과는 전부 1번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요. 정리해보면요, 먼저 쏟고 있던 에너지를 회수하고 이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바라보고 나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세요. 이 흐름에서는요,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상대가 흔들려요. 지금은 사랑을 증명할 때가 아니라 내 가치를 지켜야 할 때예요. 지금 당장 어떠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오늘 들은 얘기들도 마음 한켠에 잠시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 말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떠오를 거예요. 여기까지 타로가 남긴 흔적이었어요. 먼저 상대방이 2번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지 들여다볼게요. 이건요, 상대가 2번님을 좋아하느냐 아니냐를 단정짓기보다는 왜 이 사람이 계속 망설이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대는 2번님을 정서적으로는 놓기 힘들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속 계산하게 되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과 행동이 자꾸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 흐름들을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상대는 요즘 이 관계를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뭔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야. 천천히 키워가는 관계라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고 이제는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버티기에는 조급함이 점점 커진 상태예요. 상대는
이번님을 놓고 싶지도 않고 계속 기다릴 자신도 없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두고 있어요. 근데 감정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상대는 이번님을 자기 마음을 편하게 받아주는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아주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같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풀리는 존재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서적으로는 이미 꽤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바로 이 감정들 때문에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이번님은 한번 기준을 흔들어 버린 사람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연애의 기준, 관계에 대한 계획, 자기 삶의 질서가 이번님 때문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해요. 이 감정을 제대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 인생의 방향까지 바뀔 것 같거든요. 이번님은 이 사람에게 예상 밖의 변수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미 한 번은 이번님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겉으로는 정리된 척, 괜찮은 척 했지만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에요. 다시는 같은 상처 안 받을 거야 라는 방어가 생겨 있어서 더 솔직해지지 못해요. 마음은 숨기고 거리를 조절하려는 이유예요. 그래서 결국 상대는 이 관계를 감정보다 현실로 다루려고 해요. 이번님을 자기 삶의 구조 안에 넣을 수 있는지, 통제 가능한 관계인지 계속 계산해요. 좋아하긴 하지만 휘둘리고 싶지는 않고 감정은 있지만 책임은 최소화하고픈 태도예요.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자리를 주는 건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는요, 이번님을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완성된 관계라기보다는 지금도 지켜보고 반응을 살피고 현실적으로 맞는지 확인 중인 단계예요. 그래서 행동이 느리고 시작 버튼 앞에서 계속 손만 올려둔 채 누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상대는 이번님을 정서적으로 깊이 의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속 계산하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해요. 놓고 싶지는 않은데 확실히 잡을 용기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가까운데 행동은 멀고 이 관계가 계속 애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이번님과 이 관계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건 상대가 왜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계속 애매하게 붙잡고 있는지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겉으로 말하는 이유랑 속으로 붙잡고 있는 이유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드러나요. 그럼 흐름을 들여다볼게요. 상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관계가 공평하지도 완전히 떳떳하지도 않다는 걸요. 지금 이 관계는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책임을 명확히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옳은가? 보다는 지금은 크게 손해보지 않네. 이 정도 선에서 이 관계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 사랑 하나 때문에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선택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신도 없어요. 관계를 정의하거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건 피하면서 연인처럼 느낄 수 있는 장점들만 그대로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부러 애매한 위치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감정적으로 한번 크게 지친 상태예요. 이게 과거의 관계든 지금의 삶이든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갔던 경험이 있어요. 새로 시작할 힘은 없고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지금의 이 사람한테 너무 버거워요. 이번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편한 건 아니지만 이걸 끝내는 게 지금은 더 아프게 느껴져서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관계에서 얻는 건 분명히 있어요. 외롭지 않다는 느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에요. 말로는 차갑게 굴어도 속으로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준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자기 마음을 붙들어주는 정신적인 지지대처럼 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관계 안에서 순간순간 꽤 행복해요. 같이 있으면 웃게 되고 마음도 몸도 풀려요. 일상이 다시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 관계가 주는 즉각적인 만족감이 꽤 커요. 그래서 더 놓기 힘들어요. 하지만 결론은 분명해요.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아주 오래 끌고 갈 생각은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끝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시점은 자기가 정하고 싶어 해요. 지금은 붙잡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끝을 그려두고 있는 상태예요. 정리해보면요. 상대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는 사랑보다는 회피, 헌신보다는 안정감,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위로예요. 이 흐름에서는요. 상대가 변하길 기다리기보단 이번님이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그럼 상대가 앞으로 이번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건요. 상대가 이 관계를 정리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끌고 갈 결단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건 떠나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무는 방식이에요. 상대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방향을 틀지는 않아요.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길이 보여도 움직이지 않고 불편함보다 익숙함을 선택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계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과 비슷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려는 흐름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상대는 앞으로 속마음을 더 숨길 생각이에요. 원래도 표현이 많진 않았는데 이제는 감정을 더 감추고 더 애매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커요. 본인 마음조차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싶은 순간이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생각은 없어요.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하고 웃고 잠자리도 이어가면서 겉보기에는 잘 굴러가는 관계처럼 보이게 유지하려고 해요. 상대에게 이 관계는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머물기 편한 익숙한 안전지대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혼자서 완전히 괜찮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심지어 친밀한 부분에서도 이번님에게 의존하는 면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관계를 주도해서 끌고 갈 자신도 없고 끝까지 책임질 용기도 없어요. 이번님이 필요하긴 한데 감당할 각오는 없는 상태예요. 여기가 이번님을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지점인데요. 감정은 다시 올라와요. 설레고 끌리고 순간적으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도 들어요. 특히 스킨십이나 가까운 순간에서는 감정이 확 살아나요. 상대는 이번님에게 계속 감정적인 충전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불확실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확답도 없고 명확한 방향도 제시하지 않아요. 감정은 있지만 책임질 용기는 없고 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과 행동이 어긋나고 관계는 계속 흐릿해질 가능성이 커요. 정리하면 이래요. 상대는 떠나지도 않고 확실하게 잡지도 않아요. 감정과 관계는 유지하지만 방향은 끝까지 흐리게 둬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상대가 어떻게 할지를 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이번님이 감당할 수 있는지예요. 이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는 상대가 아니라 이번님 쪽에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억지로 내릴 필요는 없어요. 오늘 들은 얘기들도 마음 한켠에 잠시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까지 타로가 남긴 흔적이었어요. 먼저 상대가 3번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지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먼저 느껴지는 건요. 상대가 3번님을 감정의 중심에 둔 존재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은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태도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생겨요.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천천히 들여다볼게요. 상대는 3번님을 지금 이 순간의 감정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를 더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감정에 깊이 빠진 대상이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큰 그림 안에서 어디쯤 둘 수 있을지 재고 있는 느낌이에요. 같이 있으면 가능성이 늘어나고 선택지가 넓어지는 사람이라고도 느껴요. 그래서 당장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도 곁에 두고 지켜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지금 3번님을 다른 일이나 다른 관계들과 함께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한 곳에 고정돼 있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바쁠 때는 멀어졌다가 필요할 때는 다시 다가오는 시기예요.
3번님을 자기 삶의 균형을 맞추는 존재처럼 인식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느낌이에요. 겉으로 보면 관계에 꽤 성실해 보일 수 있어요. 연락도 하고 만남도 이어가고 필요한 건 챙겨주기도 해요. 헌데 이건 깊은 몰입이라기보다는 이미 익숙해진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가까워요. 손에 익은 관계라서 굳이 놓을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특히 일상이나 몸의 호흡이 잘 맞는다고 느껴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해요. 다만 감정은 일정 선 이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상대는 이 관계를 감정보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편이에요. 이 사람과 있으면 뭐가 좋은지, 내가 손해보는 건 없는지,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해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때로는 직설적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솔직함이라는 이유로 선을 넘는 모습도 보여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사람은 관계 안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주도권을 쥐고 감정적으로 우위에 서고 싶어 해요. 다툼이 생기면 화해보다는 자기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려 하고요. 3번님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밀리는 상황은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사랑이라기보다는 힘의 균형으로 인식하는 면도 보여요. 결국 이 사람한테 3번님은요, 없으면 허전하지만 있어도 처음만큼의 감동은 줄어든 존재예요. 고마움이나 설렘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정에 깊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3번님이 애써도 돌아오는 반응이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조금 무뎌져 있어요. 정리해보면요, 상대는 3번님을 가능성은 있고 곁에 두기엔 편하고 관계를 유지하기엔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만 아직은 감정적으로 깊이 책임질 대상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3번님이 더 애쓸수록 구조가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요. 지금 흐름에서는요, 3번님이 중심을 다시 잡지 않으면 상대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바뀌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럼 상대가 3번님과 이 관계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를 들여다볼게요. 이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만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엔 꽤 불안정한 흐름이에요. 상대는 지금 사랑, 미성숙함, 그리고 자기 안의 결핍을 이 관계 하나로 동시에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는지 차근차근 들여다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이나 감정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중심이 흔들려 있고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 힘도 부족해요. 근데 1번님과 함께 있으면 그 불안정함이 잠시 가려져요. 1번님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해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불안을 덮어주는 관계에 더 가까워요. 이 사람은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불안, 후회, 공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마음이 쉴 틈이 없어요.
그런데 1번님과 연락하고 만나고 연결돼 있을 때는 그 생각들이 잠시 멈춰요. 이 관계는 이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일종의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끊지 못해요. 이 사람은 지금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예요. 거리 조절도 못하고 깊이 들어가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관계가 늘 과하거나 아니면 부족해요. 특히 친밀한 순간에서요. 확 끌렸다가 갑자기 식고 다시 또 필요해져요. 감정과 욕망이 섞여서 본인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잘 이끌고 있다기보단 그냥 버티고 있어요. 놓치기 싫어서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무심한 척 하는데 3번님이 선을 긋거나 멀어지려는 기색을 보이면 바로 반응할 사람이에요. 관계가 무너질까봐 또는 3번님이 떠날까봐 늘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 마음에는 이미 선택의 순간이 와 있어요. 3번님에게 끌리는 감정, 그건 진짜예요. 설렘도 있고 몸도 반응해요. 특히 스킨십이나 가까운 순간에서는 감정이 확 올라와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 사람이 책임을 동반한 사랑이 아니라 선택을 미루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3번님을 좋아해요. 하지만 감당할 용기는 없어요. 결국 이 사람이 이 관계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어른처럼 사랑할 준비는 안 됐지만 어린 감정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관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자기 마음을 예쁘게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3번님을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으로 곁에 두고 싶어 해요. 깊은 약속은 못해도 감정은 계속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정리해보면 상대는 3번님과의 관계를 자기 불안을 달래는 자리, 외로움을 견디는 통로, 사랑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왜 3번님을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이유를 3번님이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지금 이 관계에서는요, 상대를 버티게 해주고 있는 쪽이 이미 3번님이에요. 그럼 상대가 앞으로 3번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생각인지 들여다볼게요. 프리즘이라 잘 안 보이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이 흐름에서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요, 상대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중심으로 관계를 끌고 가려는 구조가 아주 뚜렷하다는 점이에요. 감정이 어떻게 흔들리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어떻게 어긋나는지,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흐름에 따라 제대로 풀어볼게요. 상대는 이미 이 관계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죄책감이든 불안이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3번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어서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기보다는 괜히 더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커질 가능성이 보여요. 이 불안한 마음 위에 선택을 미루는 성향이 겹쳐 있어요. 이 사람은 3번님만 바라보고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그중 하나로 3번님을
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감정이 생겼다, 식었다를 반복하고 말과 행동도 자주 달라질 수 있어요. 확신보다는 기대와 상상 속에 머무는 상태예요. 이렇다 보니까 관계 안에서는 작은 충돌이 계속 생겨요. 말다툼, 기싸움, 감정의 밀당이 반복돼요. 상대는 이 긴장감을 은근히 관계를 이어가는 힘처럼 쓰고 있어요. 싸웠다가 다시 끌리고 밀어냈다가 또 당기고 평온한 연애보다는 불안정하지만 열기가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 사람이 주도권을 확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관계의 규칙, 거리, 타이밍을 본인이 정하고 싶어 해요. 3번님이 먼저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하면 갑자기 선을 긋는다거나 권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커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관계의 중심은 끝까지 본인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끌림 자체는 아주 강해요. 이 사람은 3번님한테 분명한 욕망을 느껴요. 만나면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눈빛이나 스킨십에서 불이 확 붙어요.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불꽃을 포기하기 싫어서예요. 감정과 몸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은요, 말이 점점 더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커요. 감정 표현도 늘고요. 로맨틱한 말도 더 자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책임 있는 약속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의 감정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사랑 고백처럼 들릴 수는 있어도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건 감정으로 관계를 이어가려는 선택이에요. 정리해보면요, 상대는 관계를 끝낼 생각은 없고 확실한 자리로 올릴 마음도 없어요. 불안, 끌림, 주도권, 로맨스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말보다 행동의 지속성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감정 표현은 늘릴 수 있어도 책임은 쉽게 내놓지 않는 타입이에요. 결국 다음 선택의 무게는 3번님 쪽에 더 실려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억지로 내릴 필요는 없어요. 오늘 들은 얘기들도 마음 한켠에 잠시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까지 타로가 남긴 흔적이었어요.